자, 이번 단어는 그 공기 덩어리의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막이나 이런 바다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넓은 사막이나 이 바다 근처에서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이 계속 사막 위에 있고 계속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지표 사막의 성질을 그대로 본따고요. 이 바다의 성질을 그대로 본따서 그 성질을 본딴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기 덩어리를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자, 기온이나 보통 습도를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나 습도 등이 지표와 비슷한 성질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럼 사막 같은 경우에는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그렇죠. 이 공기 덩어리도 건조하겠죠. 그럼 바다에 있는 것은 그렇죠. 보통 습하겠죠. 그래서 이 지표의 성질이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죠?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쪽은 대륙이고요. 자, 이쪽은 해양 쪽이죠. 자, 바다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위도가 나타나 있죠. 자, 이쪽이 저위도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이 고위도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위도 자체는 아니고요. 고위도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자, 대륙 쪽으로 갔으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건조하겠죠. 이 공기 덩어리가. 해양 쪽은 습하게 되겠죠. 자, 저위도랑 고위도랑 어느 쪽이 더 온도가 높을까요? 여기에서는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이쪽은 기온이 낮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보통 이런 걸 저온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고온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 기단마다 그래서 성질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단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호츠크해 기단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저온일까요? 고온일까요? 그렇죠. 저온이겠죠. 자, 그러면서 바다에 있죠? 그러니까 다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온이겠죠. 그 다음에 다습이겠죠. 해양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적도 기단. 당연히 적도 쪽이니까 고온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바다 쪽에 가까우니까 다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양쯔강 기단을 볼까요? 양쯔강 기단은 어떤가요? 자, 고온도 아니고 저온도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온난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온난한데 자, 대륙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건조한 요런 공기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기단인데요.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에 비해서 사실 더 위쪽에 있어요. 여러분 시베리아 딱 듣자마자 뭔가 춥죠. 자, 여기서도 저온은 저온인데요. 아주 춥다고 해서 한랭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륙 쪽이기 때문에 건조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단의 성질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단이 어떤 공기덩어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위치를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 양쯔강 기단은 온난건조, 적도 기단 고온다습, 북태평양 기단 고온다습, 오호츠크해 기단 저온다습 이렇게 각 기단의 성질이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봄입니다. 자, 여러분 봄에 항상 황사현상 일어나죠. 이 황사현상 일어나는데 이 황사 어느 쪽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쪽에서 오는 거죠. 자, 중국은 대륙인가요? 해양 쪽인가요? 대륙 쪽입니다. 자, 봄에 춥나요? 자, 따뜻하죠. 자, 그러면 이 기단 중에 어느 기단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 예상을 해보면 그렇죠. 이 중국 쪽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따뜻하니까 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요. 우리나라 이 봄은요. 약간 황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합니다. 온난하면서 그 다음에 또 건조하게 되죠. 자,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뭐가 나오나요? 꽃샘추위도 우리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입니다. 자, 6월쯤 되면은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얘네들이 좀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그 말은 공기덩어리가 조금 커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점 영향을 더 미쳐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한랭다습, 뭐, 저온다습한데요. 어쨌든 다습하게 돼요. 그런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때 배웠는데 바람 얘기하면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데 남동 계절풍은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쪽으로 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위치에서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기단들은 근데 성질이 다르죠. 이 남동 계절풍인 으로 인한 북태평양 기단은 온도가 좀 높죠. 오호츠크의 기단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자, 얘네들이요 여기서 싸움을 하게 돼요.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간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왔다 갔다. 자, 어떤 예를 들면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기단이랑 막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 세력 다툼 하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 흰색을 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6월부터 했으니까 7월 초, 7월 초쯤 이때쯤 이제 막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질을 보세요. 오호츠크의 기단도 그렇고 북태평양 기단도 그렇고 다습하죠. 다습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남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둘 다 습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막 장마전선이라고 하죠.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장마전선이 얘네들의 싸움을 얘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단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기단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게 돼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게 되니까 얘는 고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오호츠크 기단이 밀리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여름에 항상 태풍 오죠. 이 태풍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적도 기단입니다. 결국에 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초여름,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그다음에 한 여름 좀 끝날 때쯤에 적도 기단 이 세 가지 영향을 다 받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이 적도 기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적도기단 굉장히 더운 곳에서 온 공기 덩어리입니다. 더운 곳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위로 공기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을 많이 생성하겠죠. 그래서 비를 매우 많이 들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도기단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가을인데요. 이게 초가을까지 적도 그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태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가을은 여러분 봄이랑 날씨가 비슷하죠? 그래서 어느 기단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겨울인데요. 여러분 말 그대로 겨울은 춥습니다. 그러면 어디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 춥고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겨울에 뭐 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라고 하잖아요. 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단마다 우리가 성질이 다르다고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찬 공기, 뭐 따뜻한 공기 이렇게 성질이 다른 기단이 부딪혀가지고 만나게 되는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선면이 쭉 있는데 이 전선면이 있다 보면은 얘가 그쵸 지표랑 닿는 이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 전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뭐냐면요. 이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는 이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찬 기단이 쑥 아래쪽으로 파고들죠.
그쵸? 찬 기단은 아래쪽으로 오르려고 하고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이 따뜻한 기단이 이런 식으로 쑥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세겠죠. 강하게 나타나서요. 여기에 굳이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군형 구름. 우리가 상승 기류가 셀 때 이렇게 위로 솟는 구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이런 구름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한랭전선을 우리가 일기도나 이럴 때 표시할 때는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세모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한랭전선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는 온난전선인데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차가운 기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찬 기단은 원래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기단이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찬 기단을 아래에 놓고 깔면서 따뜻한 기단이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이런 식으로 쫙 퍼지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구름은 충운형 구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면이 여기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 표시는요. 온난하죠. 이렇게 동글동글. 아까 한랭은 세모지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폐색전선인데요.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지면서 만들게 되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동글세모 동글세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체전선으로요. 세력이 비슷한 전선이요. 만나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걸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장마전선이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호츠크 기단이랑 막 세력 다툼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정체전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보통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한랭 차가운 기단이랑요.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기단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다 보니까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같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이 찬기단이 이렇게 오면서 이 따뜻한 공기 이쪽을 이렇게 파고든다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쵸? 아래쪽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구름이 생기게 되고요. 찬기단이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요 뒤쪽에, 자, 이쪽이 지금 뒤쪽이 되는 거죠? 파고들어서 이 뒤쪽에 구름이 생기게 돼서 이 뒤쪽에 어떤 구름이 생기냐면 경사가 급했었죠. 자, 한랭전선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 그러다 보니까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찬기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찬기단을 타면서 서서히 올라가서 경사면이 조금 완만하게 되는 요런 것은 우리가 이제 앞쪽이죠. 앞쪽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여기에서 구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건 충운형 구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구름이 안 생기고 이제 맑은 날씨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찬기단이 아래로 막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춥고요. 이 A쪽도 차가운 걸 타고 따뜻한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도 좀 기온이 낮은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 B 부분은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기단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이 기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날씨와 연결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 전선이었는데요. 전선의 종류를 같이 아시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을 표시하는 방법, 그 기호 기억나시죠? 그와 플러스 이 전선들에 의해서 만드는 이 온대저기압 이거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